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슈퍼차저 충전하러 갈 때는요, 그냥 정말 정확히 넣어주고, 넌 충전 포트만 빼서 꽂아. 그 충전 다 되면 내가 알아서 몰고 나갈게.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제가 겁이 난다든지 아직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차선이 잠깐 바뀌었던 거는 제가 스탠다드랑 허리를 바꿔가면서 하거든요. FSD라고 해서 버전 14 버전에 대한 테슬라의 그런 버전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지금 한국에서 쓰이는 거는 버전 12 버전이 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3 버전이 쓰이고요. 지금 나오는 버전은 14 버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4 버전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런 FSD 테슬라에서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버전이 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의 한 4년 안에 이제 버전이 계속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뭐그 13까지 왔으니까 계속 몇 달 안에 계속 이제 버전이 되고 뭐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12 버전, 미국은 13 버전, 지금 나오는 버전 14 버전입니다. 4 버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14 버전도 미국에는 다 안 풀려 있어요. 아니, 허리로 놓으니까 이 모두도 아, 맞다. 매드맥스가 생겼습니다. 겁나서 못 놓겠더라고요. 아직까지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허리로 놨을 때 이제는 저보다 좀 더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전 잘하는 친구가 앉아서 그냥 빨리 가려는다라는 느낌? 이런 디테일도.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 모델 Y 버전이고요. 어, 여기서는 이제 AI 숫자 4 버전을 이제 장착을 해서 그걸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의 테슬라가 그 칩 주문한 게 AI 그 6 버전에 대한 칩이잖아요. 그래서 4 버전에 대한 칩이다. Y도 보면 3 버전에 대한 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마 이 버전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로보택시는 정말 눈앞에 닿았다는 게 제가 몸소 느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V14을 맛보고 나서는 확실히 진짜 한 스텝 확실히 진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떠들만 해요. 근데 예, 그래서 일렉트로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테슬라 차를 어,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4대 정도 샀었나? AI. 테슬라 모델 X는 폐차했어요. 사고 나가지고. 이거 틀고 가다가 약간 어두컴컴한 지하 다리에 그 해가지고 교각을 그냥 툭 받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뭐 다른 차가 고장나서 서 있었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X는 폐차를 해버렸고 사이버 트럭 가지고 있고 모델 Y 가지고 있고 모델 3도 과거에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인데 그래도 워낙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쌓여 있어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것도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결국 사람이 잘못 판단 내렸는데도 저 1차선에서 끝까지 그냥 다 나가더라고요. 거의 미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나는 해서 목적지만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제 얘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손을 거의 안 잡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이건 너무 운전을 잘해서 할 말을 제가 잃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이 영상에서는 초기라서 제가 찍은 게 아직은 얘랑 좀 이제 티키타카가 있는 데다가 들어가서 파킹 스페이스 가서 찾을 때 제가 겁이 나서 제가 개입을 했지만 영상에 보면은 이미 파킹 스페이스를 인식하고 그걸 뒤로 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자기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테슬라에 AS를 맡기고 난 뒤에 로너 차라고 해서 그 차를 대여받아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지나치는 줄 알고 개입하는 이런 멍청한 근데 사람이 더 아둔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주차장도 얘가 찾아 들어가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이제 뭐 그래서 관심사는 그렇거든요. 이 교차로에 차 많은데 이거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까? 뭐 이런 쪽의 이슈였다면 이제는 그런 이슈는 이제 없어요. 그리고 GPS가 안 되더라도 이걸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걸 너무 맹신해가지고 포맷하다고 그러든지 다른 분들이 이걸 너무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저도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좀 조만간 리턴할 거라서 빨리 사이버 트럭에 넣어줘 헤매면서 자기 V13 때부터 유턴을 너무 잘했는데 이제는 전면 주차, 후면 주차가 전부 다 되고 그걸 다 알아서 뺀다는 겁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운전을 진짜 머리 비밀고 칼치게 하는 거는 허리에서는 이거 매드맥스를 놓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 진짜 씻고 다녔지. 제가 이게 허리로 놨다가 스탠다드로 놨다가 무서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게 스티어링 휠에 손이 올라가는 거지. 다시 한번. 왜냐면 허리로 놓으면 무조건 HOV 1차선을 그냥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빨리 가려고. 스탠다드로 넣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얘가 헷갈려가지고 엔간해서 스탠다드 모드에 있더라고요. 의 발전을 너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이 했구나. 제가 이 로너로 받은 모델 Y, 그리고 저도 모델 Y를 가졌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가졌던 모델 Y가 이렇게 승차감이 튀었나? 그리고 지난해 받았던 로너는 그렇게 튀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나 이런 거. 근데 색깔이 안 좋습니다. 너무 휘청휘청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보면서 이 모델 Y의 베리에이션을 다 받아봤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목적지에 와가지고 얘가 이제 주차까지 하는 그런 걸 이제 구현하려는 내용이 느끼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모델 Y를 한국에서 많이 받았었나? 그래서 것들이 완전히 사람같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점을 가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일도 개입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지나치는 줄 알고 제가 개입을 했는데 얘가 늘려고 이미 썼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FSD 꿀팁이다. 경험해보면 로보택시가 왔다라는 거는 이전 거의 사실인데다가 테슬라의 위력을 새삼다시 느꼈습니다. 좀 단기적인 리뷰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자율주행 FSD 14 버전이 이제 미국에 풀리고 있고 이걸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로보택시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 그게 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 발짝 더 가까워져 왔다. 그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늦긴 해. 이쪽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시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기술인데 누구나 안 써요. AI 히로스포츠의 유닛으로 나왔습니다. 전 준비를 해야 될지 나눠봤습니다.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챗GPT 같은 LLM하고 에이전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그 챗GPT에게 손발을 달아줬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업도 이제 이게 달아준 거죠. 네네.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오늘 여행을 갔는데 한 300만 원으로 3박 4일을 짧게라도 갔다 오고 싶어 했을 때 이 예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호텔 또 오고 그 미래 일자리 보고서죠.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2030년까지 일자리가 바뀐다. 어느 정도 바뀌냐? 대략 일단 뭐 경제 포럼에서 일자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한 요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0% 정도는 지금보다는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많은 벽대가 2030년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사람이 하던 일이 로봇이나 AI로 하는 걸로 뭐 당연히 대체된다. 이런 내용. 그 일자리 비율을 보게 되면 140, 2% 그 예.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10%가 이제 여기에서 줄어드는데 그 양상이 있어요. 오늘 그 전체 내용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 증가. 우리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는 건데,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증강이라는 어그먼테이션, 예,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나의 능력을 이제 배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약간 오토메이션하고 어그멘테이션이 약간 대비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AI 오토메이션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현실적인 거는 어그멘테이션. 내가 이거를 AI를 이용해 가지고 나의 능력치를 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쪽이 이제 어, 현실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라지냐? 오토메이션, 자동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거 네. 나오면서 좀 더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텍스트 아우르는 것들, 그 오피스 업무만 아직은 형태예요. 일자리도 있어요. 그게 이제 20% 정도가 되겠는데 그리고 한 다섯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비율인데 의료 쪽은 한 54%, 다른 산업에 비해서 적어요. 의료 쪽은 여전히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서 해야 되는 업무라고 하는 게 네. 그리고 혹시 이쪽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전기나 금융이나 화학이나 정유. 이게 지금 100%가 넘은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더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정유하고 가스가 보면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 146%를 차지하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그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아예 안 뽑겠지 이쪽은.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걸 네.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채용하는 네. 것도 AI로만 할 거야. 제조 쪽은 이 전체 리포트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제조는 없는데 제조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AI 도입이 굉장히 늦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조도 사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텍사스 앱이나 금융이나 화학은 여전히 사람을 예, 다시 봅시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뭐 앞에는 적죠. 의료나 공공, 뭐 제조 이런 59% 수준인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전기, 금융, 화학, 뭐 가스, 정유까지 가면서 이제 100%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체될 확률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가 넘은 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AI 수요가 더 해서 이쪽은.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걸 네. 넘어서서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채용하는 네. 것도 AI로 그래서 보면 회사가 좀 인원 안 뽑는 이런 흥견제명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일단은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가 신입사원 안 뽑는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 그리고 텍스트들께 제조도 제품 자체를 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 시대 레벨 3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레벨 1에서 네. 이건 간단한 이제 질문답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 2 해가지고 이게 추론 모델, 그래서 GPT로 한다 그러면 이제 O1, O3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이거에 해당이 할 거고요. 제미나이로 본다 그러면 그렇죠. 프로 버전이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프레시 버전은 요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에이전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챗GPT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놨고, 그다음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오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죠. 챗GPT 처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샘플 갤러리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프롬프팅입니다. 프롬프팅이고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이제 넘겨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프롬프팅을 하고 그 단계를 받아서 프롬프팅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좀 사용하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다. 오픈 AI에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챗 GPT는 아닙니다. 챗 GPT에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챗GPT.com에서 들어가면 이쪽에서 이 내용이 아니고요. 따로 있어요. 이제 플랫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 보면 이제 에이전트 빌더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생긴 게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이런 앞서 보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디자인해가지고 연결시킬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레벨 3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 일단 뭐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점점점 고차원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전체 조직 운영까지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개념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되겠죠. 회사 갔는데 회사에 사람 없고 혹시 로봇들이 알았어. 근데 굳이 그러면 회사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또 있다 보니까 뭐 택배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휴머노이처럼 해야 그런 로봇이 해야겠다. 근데 어쨌든 레벨 5가 되면 과거에는 보면 이제 뭐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관리를 주로 했었잖아요. 사람 관리를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보면 산업화 이전에는 도자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도제가 이제 그 10년, 20년 동안의 기술력을 쌓아가지고 반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게 분업화되면서 사람마다 너는 이제 도자기만 빚어, 뭐 너는 도자기만 구워 하면서 그거를 이제 되면서 필요했던 부분이 이제 관료 형태로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가 이제 필요했던 거. 그 사람의 역할은 각각의 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 파트만 잘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모르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컨트롤할 사람이 이제 필요해서 이제 관리자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이제 관리자의 역할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 관리가 아니라 이제 AI. 어, 앞으로 이제 플랜을 짜고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회사의 업무의 부분들이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아까 일단 하드 지금 손을 하게 됐을 때 직급에 따라 가지고 좀 조사해 본 거거든요. 이분들 위에가 초년생인 거죠. 그렇죠, 위에가 초년생인데 이분들보다는 사실 리더 그룹에 있는 분들이 AI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분들을 AI 교육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좀 IT나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 분들 완전 물 만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본인들이 했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 부장 정도가 되시면 직접 실무를 하실 일은 별로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 조사하는 것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밑에 네. 이제 사원 것들이 에이전트까지 들어오게 되어나신 거죠.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 리포트에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조직이 AI를 도입을 하잖아요.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리더가 AI를 쓰는 걸 권장해주는 기업들은 퍼포먼스가 쫙쫙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 말씀해 주신 너 이거 AI 챗GPT 썼지 이렇게 약간 눈치 주고 하게 되면 위축돼서 안 나온다. 아, 그래서 그게 그런 게 있군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입니다. 이거 하는 상황에서도. 전투도. 이제 업무 일을 했던 시절이었다면 물론 아까 그 생각 동의를 하거든요. 막상 뭐 알페이라고 해서 메이크닷컴이나 엠파렌 쓰게 되면 특정 기능은 정확하게 잘 하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좀 더 진짜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내가 직접 하는 그렇죠. 게 맞아요. 훨씬 네, 나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에이전트 이런 걸 만들고 하는데 좋아요. 근데 이게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걸 만들고 난 뒤에 또 변형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 투자 그런 것들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AI를 무조건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걸 했을 때 효과성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해야 돼. 내가 하루에 이메일 몇 개 받고 전화 몇 개 받고 뭐 아, 이 매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AI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현황 파악하고 내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거가 이제 그래서 이제 템플릿. 데이터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이 개입을 해야겠죠. 네.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휴먼 인도그프 아,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 네, 음. 인간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리더십이 바뀌겠죠. 뭐냐면 TQS 대신 그렇죠. 그럼 이 얘기하는 사람의 업무만 줄어들 회사에서 음. 입지만 줄어들거든요. 회사 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날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데이터가 있고 뭐 회사의 뭐 고객사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서 누구한테 컨택해서 어떻게 납품할 건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 대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업무는 여기까지야라고 바운더리를 딱 쳐. 그래서 향후에서의 마인드셋을 이렇게 좀 구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내가 맡은 거에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CEO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일하는 또 나와 가지고 일하면 사실 어느 일이든지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이렇게 협업 안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진다. 이제 예전에는 피플 매니징이라고 또 사람 관리 많이 했다면 이제 에이전트 시스템 관리자 다시 역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찝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나는 이제 내 일자리가 안 삭제라고 그 맞는데 네. 대체로 일치하는 게 있는데 또 예를 나눠놨는데 그게 이제 HAS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나눠 1단계는 AI가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거고, 네. 5단계는 사람이 사람이 많이 하는 네. 거. 난이도로 치면은 자동화가 쉬운 게 어떻게 보면 H1 그렇겠네요. 네, 자동화가 어렵다고 보는 게 H5. H5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AI가 얘기냐면 이게 내가 그래도 이건 사람이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그 성향이 네. 더 높은 거예요. 생각하는 시간이 건- 화면 조절 아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사람이 해야 돼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컴퓨터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산업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기업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이 거의 뭐다 돼버려가지고 그 내용은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AI 쪽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배울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